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건강 비밀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잠자기 전 제대로 씻지 않아서 발생한다면 놀라지 않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샤워나 목욕을 할 때 단순히 몸 전체에 비누칠을 하고 물로 헹구는 정도로만 마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위들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씻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위들이 있고 이것이 건강과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나눌 정보는 100세 이상 장수한 의사들과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매일 밤 반드시 씻어야 하는 5개의 신체 부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씻어야 하는 부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각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들과 올바른 세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은 하루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3분의 2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취침 전 위생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5번째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곳인데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수면 습관과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수하는 의사들이 강조하는 취침 전 반드시 씻어야 할 5가지 부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발을 그냥 물에 헹구는 정도로만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세정제가 흘러내리니 충분히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발에는 하루에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는 수많은 땀샘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쪽 발에만 10만 개가 넘는 땀샘이 있고 이 땀샘들은 하루에 컵 반 잔 정도의 땀을 만들어냅니다.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있는 이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100세가 넘도록 장수한 워렌 박사는 발과 발가락 사이를 매일 철저히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건강한 세기를 위한 습관에서 발 관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워렌 박사가 진행한 장수 연구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약 80%가 매일 발 케어를 철저히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건강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습관인 것입니다. 발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좀균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씻지 않은 발은 완벽한 서식지가 됩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률도 높습니다. 둘째, 발 냄새가 심해집니다. 발 냄새는 세균이 발의 땀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데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 과정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셋째, 발톱 주변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톱 곰팡이는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넷째, 발각질이 과도하게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갈라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바닥 사마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 바이러스는 미세한 상처를 통해 침투하는데 청결하지 않은 발은 이런 위험에 더 노출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의 건강은 전신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발에서 시작된 감염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발 관리가 소홀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작은 발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결국 절단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에 발을 충분히 불려주세요. 이 과정은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세정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부드러운 발 전용 브러쉬나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정해 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므로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셋째, 발꿈치와 같이 각질이 두꺼운 부분은 부드러운 발각질 제거제를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세정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 물기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발을 완전히 말린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00세 이상 장수한 의사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 하나는 잠들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발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에는 신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발을 깨끗이 씻고 마사지해 주는 것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미국의 수면 전문가 마이클 브레우스 박사는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체온 조절을 통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체온이 약간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과정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귀와 귓 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귀입니다. 귀는 자기 청소 기능이 있어서 굳이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귀 속 깊은 곳, 특히 고막 주변은 자가 청소 기능이 있지만 귓바퀴와 귀 뒤쪽은 피지와 땀이 많이 분비되는 부위로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귀 전체 표면적의 약 80%는 스스로 청소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청소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의사인 타케다 박사는 귀 뒤와 귓바퀴를 매일 씻지 않으면 피부 감염뿐만 아니라 두통과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귀 뒤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귀 뒤에는 많은 림프절이 있어 면역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청결하지 않으면 림프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전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외이도염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외이도염은 귀의 외부 통로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둘째, 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귀에서도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 뒤쪽은 습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피부염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넷째, 귀지과다 축적으로 인한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지는 보호 기능이 있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막아 청력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두통 및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주변의 압력점은 두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 부위의 불편함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귀 뒤 부분의 청결도가 수면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귀 뒤에는 수면 조절과 관련된 중요한 압력점이 있어 이 부위가 깨끗하고 자극받지 않을 때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를 올바르게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절대로 면봉으로 귀 속을 파지 마세요. 이는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면봉은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고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샤워 중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가락으로 귓바퀴와 귀 뒤를 부드럽게 세정해 주세요. 특히 귓바퀴의 주름진 부분은 세균이 숨기 좋은 곳이므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귀 주변 헹굼을 철저히 하여 비누 잔여물을 제거해 주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타월로 귀 주변을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약 귀지가 과도하게 쌓여 문제가 된다면 의사를 찾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귀지 연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 의사들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귀 세정 후 귓바퀴 마사지를 잠시 해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귓바퀴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귀에 전신의 경혈점이 모여 있다고 보는데 귀 마사지는 이러한 경혈점을 자극하여 신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목과 목 뒤입니다. 목 부위는 하루 종일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먼지, 오염물질, 땀이 쌓이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뒤쪽은 모발에 가려져 있어 씻기 쉽게 간과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노화 전문의 제임스 윌슨 박사는 목 부위의 피지선은 매우 활동적이며 이 부위가 제대로 세정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피부 문제와 수면 중 호흡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목 부위, 특히 목 뒤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땀샘이 밀집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두피, 각질과 헤어 제품 잔여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 뒤는 여드름과 모낭염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목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여드름과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들은 모발에서 흘러내린 오일과 제품들이 목 뒤에 쌓여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먼지와 각질이 피부에 색소를 남기는 현상으로 한 번 생기면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셋째, 피부 자극과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목 부위의 오염물질에 더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주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민감하여 관리가 소홀하면 노화 징후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다섯째, 코골이 증가 및 수면 무호흡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목 부위의 청결은 호흡기의 첫 번째 방어선과 관련이 있으며 이 부위가 오염되면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뒤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축적되기 쉬운 부위로 이 부위를 깨끗이 씻고 마사지해주면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 부위는 갑상선이 위치한 곳으로 이 부위의 청결은 간접적으로 호르몬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목 전체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민감한 목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로 목 앞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정해주세요.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 뒤 모발선과 접히는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 부분은 자주 간과되지만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입니다. 충분히 헹군 후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 의사들의 팁에 따르면 잠들기 전 목 부위를 라벤더 오일로 가볍게 마사지하면 심신 안정과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벤더 오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은 림프절이 많이 분포한 부위이므로 목을 씻은 후 림프 배수를 돕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면 부기 제거와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네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배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은 구조적으로 먼지와 각질이 쌓이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땀과 피지가 축적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장수연구팀의 로버트 천 박사는 배꼽은 수십 종의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미생물 핫스팟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진행한 배꼽 미생물 프로젝트에서는 한 사람의 배꼽에서 평균 적어도 수십 종의 서로 다른 미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연구에서 배꼽에서 발견된 미생물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인체에서 발견되지 않는 종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배꼽이 얼마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배꼽은 태아 시절 우리 몸과 외부를 연결하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탄생 후에는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않지만 구조적 특성 때문에 여전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배꼽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배꼽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깊이가 있는 구조로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합니다. 둘째,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말하기 꺼리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배꼽 냄새입니다. 셋째, 배꼽 결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꼽 안에 먼지, 각질, 땀이 오랜 시간 쌓여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 자극 및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배꼽에 축적된 오염물질에 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의 건강이 전신 에너지 흐름과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요가와 명상에서도 배꼽 중심 단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꼽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샤워 중 면봉에 바디워시를 소량 묻혀 배꼽 내부를 부드럽게 청소해 주세요. 너무 깊이 파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샤워 후 면봉으로 배꼽 내부의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토너로 배꼽을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을 매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수면 전 배꼽 케어는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5번째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땀샘이 가장 많이 밀집한 부위 중 하나로 아포크린 땀샘이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 특수한 땀샘은 일반 땀샘과 달리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땀을 분비하여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피부과 전문의 캐서린 리 박사는 겨드랑이는 단순히 채취 문제를 넘어 림프계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부위라고 강조합니다. 겨드랑이에는 중요한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면역체계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심한 채취가 발생합니다. 겨드랑이 땀 자체는 무취이지만 세균이 땀을 분해할 때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둘째, 피부염과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피부는 얇고 민감하여 세균과다 증식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셋째,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도나 제모를 자주 하는 경우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넷째, 림프절 부종 위험이 증가합니다. 겨드랑이 부위 감염은 주변 림프절로 퍼질 수 있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중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가 청결하지 않으면 수면 중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전문가들은 취침 전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는 것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어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에 들어갈 때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데 겨드랑이의 청결은 이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지근한 물과 순한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세정해 주세요.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습기는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데오도란트나 제한제는 완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도나 제모 후에는 특히
순한 성분의 진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베라나 카모마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은 선택입니다. 장수 의사들의 팁 중 하나는 취침 전 겨드랑이에 베이킹소다와 물을 1:3 비율로 섞은 용액을 가볍게 바르고 말린 후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는 취침 중 발생할 수 있는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여 더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장수하는 의사들이 권장하는 취침 전 반드시 씻어야 할 5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 귀와 귀 속, 목과 목 뒤, 배꼽, 그리고 겨드랑이까지 이 5부위를 매일 밤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생 습관이 단순히 청결 문제를 넘어 수면 사이클과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깨끗한 신체는 마음의 평화와 편안함을 가져오고 이는 양질의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밤 이 5부위를 케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5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년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바로 취침 전 올바른 위생 관리에서 시작됩니다.